챗GPT가 최근에 뭐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기사가 나왔죠. 네. 저도 이 뉴스가 굉장히 신기해서 한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한번 챗GPT한테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네. 근데 몇몇 내용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그 최근에 그 AI 인공지능 챗GPT 네.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뭐 소장도 써주고 되게 많이들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챗GPT 같은 어떤 AI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인 쟁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챗GP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사실 뭐 챗GPT가 대표적인 거긴 한데 네. 보통 인공지능 혹은 AI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대화에다 도입을 해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낸 그런 언어 모델입니다. 이 챗GPT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 모델에다가 내가 뭐 질문을 하거나 일상적인 회화를 얘기를 하면 그에 관해서 뭐 답변을 주거나 혹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실제 인간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인공지능을 법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요새 많아지고 있다는데. 예, 그렇죠.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다양한 분야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네. 당연히 이제 법률 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법률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첫째는 이제 내 사건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상담 네.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재판이든 소송이든 여러 가지에서 다 문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뭐 서면, 소장, 뭐 고소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한테 상담 받을 때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챗GPT한테 얘기를 하면 그 챗GPT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결과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증거 확보하는 방법 혹은 뭐 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나설 때 주의점 네. 같은 거를 답해주는 경우가 있고 법률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준비된 여러 사정이나 증거를 고려해서 뭐 서면을 좀 작성해 달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서 나오는 이 답변이 이걸 좀 믿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대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이렇게 딱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처음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뭐 고소장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고 법률 상담을 거쳐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고 또 조사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나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재판 준비, 재판 결과 확인 후에 뭐 항소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고 빠놓은 거 없이 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근본적인 대응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GPT는 사실은 언어 모델이거든요. 네.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지 네. 백과사전이나 어떤 계산기처럼 정확한 내용을 도출해주는 물론 그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대화 속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들 혹은 이제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대화들을 분석해서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답변을 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맞는 내용도 있고 부정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내용이라도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 속에 있다고 하면 이걸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막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쟁점 그리고 특히 판결 같은 것들이 저희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적 그쵸? 쟁점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할 때. 네. 근데 이 챗GPT는 이게 판결인지 논문인지 의견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조언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챗GPT가 최근에 뭐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 그런 기사가 나왔죠. 네. 저도 이 뉴스가 굉장히 신기해서 한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한번 챗 GPT한테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네. 근데 몇몇 내용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어. 그렇지만 쟁점을 잘못 파악해서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간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저도 기사를 좀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네. 변호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건 사실로 보여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6점 만점에 4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완벽하게 맞춘 게 아니고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특히나 변호사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서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챗GPT는 자기가 틀린 어떤 전제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까지 끝까지 나가버리고 그쵸, 이것을 모르니까.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챗GPT가 비록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도출된 질문이 실제로 맞냐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결국 다른 전문가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챗GPT를 법정 문제에 활용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챗GPT를 소송에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까지 믿고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뭐 법적 쟁점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널리 활용하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소송 문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초보적인 소장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 비서, 요즘 단계의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것들은 대량의 자료를 분석해서 뭐 유사한 사례를 빠르게 찾아내고 이것을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런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사용해서 사례를 분석하거나 법리 검토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인공지능이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완수 변호사님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